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존재, 바로 바이킹과 모질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둘은 뭐랄까 각자의 방식으로 미지의 영역을 탐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겉모습과는 다른 이면, 그리고 또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서기 817년 아일랜드 수돈 습격 기록부터 시작해볼까요? 아, 그거요. 용머리 배, 약탈, 공포,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바이킹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바이킹을 그냥 잔혹한 약탈자로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워요. 아, 그럼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사실 뛰어난 항해사이자 상인이었고 또 정착민이기도 했어요. 상인이요? 네. 그들의 활동이 파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포의 바이킹 이미지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의 그냥 일부일 뿐을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블린을 건설하고 노르망디를 세우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콜럼버스보다 먼저 북미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보면 이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해안 습격, 이걸 훨씬 넘어섰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유럽 지도를 바꾼 주요 세력이었고 교역망도 북아프리카까지 뻗었다고 하니 와, 정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는 많이 다르네요. 네, 바이킹의 탐험은 그렇게 물리적인 영통 확장이었던 셈이죠.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라는 현대의 아주 복잡한 영역을 탐색하는 모질라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겉보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요? 그렇죠. 모질라는 보통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잖아요. 네, 맞아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들이 데이터 소집이라는 현실과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그 과경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 흥미로운 건 모질라가 처음에는 데이터 과학팀조차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팀이 없었다고요? 왜요? 그게 뭐랄까 소위 사악한 데이터 마이닝이 될까봐 그걸 극도로 경계했던 거죠.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꺼렸어요. 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신이 정말 깊었나 보네요. 네. 그랬는데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거죠.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럼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투명성을 통해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사용자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균형점을 찾는 거죠. 균형점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모질라는 자신들이 어떤 데이터를 왜 수집하는지 이걸 전부 공개하려고 노력해요. 사용자들에게요. 전부요? 네, 최근에 나온 그 파이어폭스 공개 데이터 보고서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이건 뭐냐면 사용자들이 모질라가 보는 것과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종의 데이터 지도를 공개하는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긴 하지만 그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자에게 통제권도 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특정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데이터 스튜어드라는 역할을 두거나 데이터 검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책임을 다하려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하고요. 무엇을 왜 수집하는지 명확히 문서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방성이랑 프라이버시 사이에는 뭐랄까 근본적인 긴장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모질라는 그 긴장 속에서 계속 길을 찾아나가는 중인 거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바이킹이 그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새로운 땅과 문화를 마주했던 것처럼 모질라는 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디지털 영역을 탐험하면서 윤리적인 항로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 이야기 모두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이미지 너머에 숨겨진 어떤 복잡한 현실과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바로 탐험과 그 결과인 것 같아요.
바이킹의 물리적 탐험이 때로는 폭력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기여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듈라 같은 기업들의 이 디지털 탐험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라는 중요한 가치와 충돌하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 발생하는 그 이익과 그 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어떤 가치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오늘 저희도 역사의 한 페이지와 또 현대기술의 단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신화나 구호디에 숨겨진 복잡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께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 집단적인 정보, 예를 들어 그게 새로운 교역로든 아니면 웹 트렌드 데이터든 간에요. 그 정보가 주는 이점과 그 과정에 속한 개인의 권리 그리고 자율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요? 이건 뭐 과거 817년의 수도사에게든 아니면 오늘날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든 한번 계속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